전립선암은 전 세계 남성암 발생률 1위와 사망률 2위를 차지한 질환입니다. 중앙암 등록본부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25만 4,718건의 암이 새로 생겼는데요. 그중 전립선암은 16,803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6.6%로 6위를 차지했고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남성 생식기관 중 하나인 전립선에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전립선은 방광의 아래쪽, 대변이 지나가는 직장의 앞쪽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년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질환인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서양의 경우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고령에게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전하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젊은 사람에게는 전립선암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 40대 때부터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로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 아래쪽 깊숙한 곳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요. 중년 이후 크기가 점점 커져 요도를 압박하고 이에 따라 오줌 누기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문제는 전립선암 또한 종양이 요도를 둘러싸듯이 커지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면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국소 전립선암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증상이 있는 경우 중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방광 출구가 막혀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급성 요폐, 혈뇨, 요실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이암으로 진행하게 되면 뼈 전이에 의한 뼈의 통증, 척수 압박에 의한 신경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전립선암이 확산해 요도나 주위 조직을 압박하거나 파고들지 않는 한 배뇨곤란, 방광 자극 증상 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질환의 특성이 이러하다 보니 전립선암은 전이가 되지 않았다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다른 질환들도 동일하겠지만 조기 발견할 방법은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전립선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력, 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본인의 형제 중 전립선암에 걸린 적이 있는 경우에는 40대부터 PSA 검사를 매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불편해하기는 하지만 직장 수지 검사를 PSA 검사와 같이 시행하여 조기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진단은 직장 초음파 검사가 유용하며 암은 직장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부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약 75%이므로 전립선 주변부에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느낌이 있다면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립선 주변부 이외의 부위에 발생하는 25%의 조기암은 손가락 촉진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 및 전립선암에서 분비하는 종양지표, 즉 전립선 특이항원을 혈액에서 검사하여 전립선암을 진단합니다. 전립선암은 진단 당시 어느 정도인지 환자의 나이나 동반된 질환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전립선암은 국소 전립선암,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 전이성 전립선암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술,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추후 필요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정도의 전립선암이다 할지라도 진단 당시 환자의 나이나 건강 정도에 따라 위에서 말한 치료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은 좁은 골반 안에 있는 전립선을 절제하고 혈관과 신경, 괄약근을 보존하면서 암이 있는 전립선을 완전 절제한 후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 주어야 하기에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더불어 수술 후 요실금, 발기부전, 배변장애 등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를 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립선 암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나이나 동반 질환이 있어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싶지만 전립선 암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후에는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이가 없는 초기 전립선암은 수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위치상 방광의 바로 아래쪽에 접해 있어 수술 후에 부득이하게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수술 방법과 로봇 수술 등 수술 기술의 발달로 요실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환자에서 수술 직후에 요실금이 나타나며 이를 완전히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술을 진행 후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실금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합니다. 계속 새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기침을 하거나 갑자기 뛰거나 하는 배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소변이 찔끔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과 약물 복용을 통해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기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전립선 주변에 위치하는 혈관, 신경 다발이 불가피하게 일부 제거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혈관, 신경이 결국 발기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발기 기능의 경우에도 수술 후 경구 약물이나 주사 약물 사용을 통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전립선 비대증이 지속되면 전립선 암으로 이어지나요? 노, 아닙니다. 전립선이 커질수록 암이 생길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발생학적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쌓고 있는 주변부인 이행대에 생기는 반면 전립선 암은 70에서 80%가 뒤쪽 말초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자전거를 많이 타면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노, 아닙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면 상대적으로 회음부, 전립선에 자극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이 전립선암을 높인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조사에서 자전거를 일주일에 5회 정도 타는 그룹을 대상으로 전립선 암 발병률을 조사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립선 암 발병률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병 6, 7년 만에 사망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90세, 100세까지도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주치의를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립선 암이 뒤늦게 진단됐을지라도 미리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전립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육류 섭취는 좋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육류를 제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음식 섭취와 관련해서는 된장, 두부와 같은 콩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는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그 이외에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걸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